기억은 있을까요?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달 19일 수능 다음 날이라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또 한번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전 세계를 강타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느껴집니다. 지옥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네이버 웹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프리퀄 애니메이션 오래된 건데 2000년도 초반에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짤짤막한 원래는 파2로 돼 있다는데 하여튼 쪼개져서 검색하다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총 4편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명리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죠? 그것이 이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미운회 뭐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사주 속에서 우리 과거의 삶, 우리가 옛날엔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아이고, 오래란다. 이 생에서 내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다 그런 것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더 공부하면, 하늘이 나 이거 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만들어줬구나. 내 소명은 이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공적으로 특히, 이제 공인 중에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저놈스께는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절마밖에 없는 사람,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원망스럽겠죠?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들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가 독재치하에서 탄압받고 죽어가고 고문받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신이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한 번씩 던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이 웹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직 뭐 드라마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신이 개입한다면 이런 것을 가정한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신이 개입하면 어떨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가끔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이 개입하면 막상 굉장히 두려운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절대자잖아요. 그 신이 내 모습이 실제로 어떨지 우리는 모르죠.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관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설계자일 테고요. 과연 그의 기준은 인간과 같을 것인가? 우리가 보는 저런 모습은 선이야.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악이야. 이것과 전혀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은 법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단죄하죠. 우리는 법조인들이 썩어가지고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신에게는 우리가 완전한 공평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죠?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래 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어. 많이 줬어. 내 본 마음과 다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그죠?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했어. 실제로 나는 아닌데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녀가 그렇게 받아들였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지만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바라줬어. 언제까지나. 다시 만나면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더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사는데 자식 낳고 사는데 내 마음속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그리고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이 보기엔 그런 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신은 그런 걸 죄라고 단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야죠. 그죠? 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 내 잘못을 사소한 잘못이라고 그냥 잊지 않고 정말 것들을 죄를 씻고 잘못을 씻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서 돈 벌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랬는데 이 절대자 입장에서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저지른 게 훨씬 커
그게 우리 기준으로 훨씬 큰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이라고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기쁘게 달게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들이요. 예를 들어 단테의 신곡에 이제 지옥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영화로는 신과 함께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어, 증명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4도 이제 올해 겨울에 개봉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인간들은 이제 그런 철학적 사유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마치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이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부터 뭐 다양한 담론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우리 세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각의 다양한 의견들, 토론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매트릭스 1 처음 나왔을 때 뭐 책도 나오고 전 세계 철학자들이 뭉쳐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 토론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었죠. 그런데 여하튼 제 생각은 인간이 죽으면 하나의 우주가 꺼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소우주가 꺼지죠. 그럼 다른 우주에서 인간이 이제 그것은 이제 지구라는 무대일지 다른 데일지는 뭐 알 수는 없죠. 지구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의 평가를 받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우리의 기억을 갖고 갈지 잊고 갈지 잊고 가면 별 의미는 없겠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받는 단죄라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고통조차 다 망각한 상태로 또 다른 삶을, 생을 부여받으면 그 또한 뭐 연속성상의 입장에서는 별게 없는 거죠. 다 까먹고 왔으면. 그러니까 그런 평가 시스템, 단죄 시스템은 절대자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있으리라 본다. 있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어,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새로 태어난, 그야말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아니면 철저한 방관자일 수도 있어요, 절대자는. 사주를 그렇게 짜줬다는 것은 그 안에서 네가 최선의 삶을 살아. 좋은 인간으로 살아. 근데 너에게 이런 과제를 줬잖아. 안 해? 하기 싫어? 근데 그걸 잘못 써? 나쁘게 썼어? 다른 사람 피해를 줬어? 죽였어? 괴롭혔어? 그러면 다음 생에도 한번 똑같이 살아볼래? 그리고 계속 그러면 그야말로 몇 번의 기회 같은 것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10번. 근데 그 안에 과제를 다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모든 기억을 다 끌어안고 지옥과 같은 그런 우주에 영원히 이제 단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공부를 진짜 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때문에 명예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냥 사주에서. 그건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연주를 유심히 잘 보세요. 연주는 조상짤이잖아요. 육천으로는 단순히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의 자리라고만 보지 마시고, 나의 전생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다 그것이 놀랍게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친관계 비식재관인을 보면 나의 5대조와 나하고 같죠. 일간이 같단 말이에요. 나의 5대손과 같죠. 그러니까 5대마다 이렇게 기운이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무토라는 땅의 계절도 순환하고, 그죠? 자연의 이치도 순환해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주역 보면 64괴에서 화수미적으로 끝나면 다시 순환한단 말이에요. 중천관계로. 순환이에요. 순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뭐 멈춰 있거나 완전히 소멸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 계속해서 어쨌든 나아간다. 그런데 그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최종점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최종점이 그야말로 뭐 천국에 도달하는 그것이 이제 절대자가 원하는 그것이 이제 각자에게 부여한 하늘의 뜻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플라톤도 이런 사유를 했었어요. 내가 죽어도 나의 정신은 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일종의 윤회, 정신인의 윤회를 플라톤도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그런 사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유죠. 명리를 공부하면 인간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 사회의 공적 교육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죠? 그리고 그 공부 과정도 굉장히 진한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용신, 귀신, 그 사이에 이제 뭐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 귀신을 돕는 구신, 이도저도 아닌 한신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명리야?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돼요. 이게 뭐야? 뭐 이런 한심한 수준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학문은 뭘까? 계속 고민하고 사유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닫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아, 명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걸 내가 하게 된 이유는,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어, 다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간절한, 애절한 그런 인연들 있잖아요. 끝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애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권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뭐 인간이 법적으로도 그런 거 없어졌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혼 중에 누군가를 사랑해도 괜찮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고, 상담 케이스도 많고, 그런 고민들 다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닌 한 쾌락인, 그다음에 뭐 미투 운동에 수없이 드러났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의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삼고 정신을 지배하는 뭐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사랑하는 한. 왜냐하면 저는 결혼 반대론자였거든. 나중에 결혼 없어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인공지능 이성이 생기면 전 결혼 없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한 사람에게 영원히 애정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엄청나게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를 결정하는 상당한 부분이 돈인데 막상 돈이 또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그 사랑이 굉장히 돈독해지냐? 천만의 말씀이죠. 수많은 사례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이 에너지의 작용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인간은 알게 돼요. 인간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왜냐면 여러분들 손에 가슴을 넣는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나의 마음을 다 오픈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다 얘기한다고 알아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다 오픈하지 못한다. 다 오픈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안 잊혀지죠. 그런 것들은 나를 아는 사람. 근데 누군가가 누구를 완벽하게 믿어준다. 굉장히 힘들어요. 오징어 게임 사람을 믿나? 사람 믿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을 믿고 동지처럼 같이 살아도 어, 인간이 갈 때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갑니다. 저는 그걸 언제 봤느냐? 노무현 대통령 혼자 가실 때, 그리고 노회찬 의원 혼자 가실 때, 주변에 그를 아끼고 그와 정말 동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를 구원하지 못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인생의 덧없음 같은 거죠. 모든 관계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아무리 밀접한 관계라고 해도 모든 걸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내 마음을 상대가 미리 직감하고, 어, 나를 구원해주는, 그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게 막는, 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 인간은 어쨌든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갈 거라고. 터무니없는 얘기죠. 신의 절대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이러한 시뮬레이션 우주를 생성했다면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서로 보듬기를 바랬을 거예요. 신처럼 살기를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이 한 장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드라마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많은 장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두려움을 갖고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 삶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단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지만 절대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프로그래밍된 하나의 장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주 보겠습니다. 신미, 병인, 병신, 병자. 지옥이란 단어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주. 누구냐? 전대걸 사주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때문에 다시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진정한 악인 중에 악인 중에 한 사람. 전두환입니다. 이 사주 딱 보면 어때요? 사주 8글자 중에서 4글자가 같죠. 전두환 사주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사주가 맞다 저 사주가 맞다 얘기하지만 알려진 사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사주예요. 시도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어보죠. 이렇게 어떤 글자가 그러니까 비겁다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비겁다자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직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같은 비겁다자라고 해도 목화토금수 중에 금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고 일주도 경신 이러면 군인한테 군인 직업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살기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노래 수많은 금들 그리고 일주도 이렇게 관여지등으로 해서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는 그런 사주임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차근차근 풀어보죠. 이 노래니까 이제 편재 세상, 내가 태어난 세상은 돈의 세상이야 이런 거죠. 물질의 세상이다. 거기에서 나는 비겁들과 단체를 이루어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주장관을 보니까 무병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는 편인이고 얘는 편관이고 얘는 편재인데 편편편 이렇게 편재하면 일단 지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영역성 뭔가를 지배하겠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알뜰하다, 뭐 검소하다, 소박하다, 꼼꼼하다, 세밀하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정제는 무언가를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아끼니까 알뜰하겠죠. 함부로 쓰지 않고요. 그러면서 소유욕 같은 것이 편제보다는 정제가 훨씬 심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편제는 크게 벌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동시에 잘 쓰면 편제는 벌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관념도 굉장히 큽니다. 정제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정제보다는 편제가 훨씬 큰 그릇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제 매월 꼬박꼬박 버는 돈이 한 100억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제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벌면서도 성격적으로는 그 돈을 굉장히 아끼려고 하는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정제는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재생살 살인상생이니까 제 돈을 벌어 재생살 사업 같은 거 하면 깽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돈의 세상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돈을 벌고 싶어 이런 건 강하고 비겁들하고 같이 이게 돈을 경쟁하니까 사업 같은 거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망하기 쉽다 이런 거고. 참고로 여기에서 인목에서 이제 병화가 여기로 튀어나갔으니 이렇게 되면
직업이 다 머리를 올리고 밑에는 다 다른 거 갖고 있죠. 얘는 아주 그냥 순수한 애야. 대가리나 몸이나 똑같아. 살차고 있어. 뭐 이런 모양이고. 여기는 돈을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죠? 공부를 했고, 이제 이런 건데, 여튼, 월지에서만 보면, 여기에서 이제 7살이 딱 올라가서 내가 평관을 딱 꿰차고 있는 거라서, 얘의 기본적인 성미는 뭐냐면, 내 앞에 드러난 너희들 내가 다스릴 거야, 지배할 거야,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이게 편제에서 올라온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배성, 영역성, 다스리겠다 이런 개념들이 훨씬 세다. 지배하겠다. 우두머리가 되겠다. 이제 이런 속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속성이 강하다. 그래서 C가 이렇다 이런 거고. 여기서는 7살 평관 조직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 받는다. 받으려면 자격 갖춰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인미로 연결돼 있다. 인미. 천간의 간목은 미토의 인묘죠. 지지의 인목도 얘하고 인묘, 미한테 인묘합니다. 인묘를 하기 싫어하는 인목과 야 까불지 말고 들어와. 그래서 귀문적 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얘도 다 국가 문서 국가 자격을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무병가합에서 월지에서 무토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편인이 필요한데 그게 국가 자리가 있으니까 국가 자격이네. 이런 거예요. 국가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병화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건데 여기서도 튀어나왔네. 근데 인미 귀문 형태로 튀어나왔어. 이런 거죠. 이 편관에 대한 집착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돈에 대한 집착도 섞여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장간으로 보면 인미기문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갑기합이란 말이에요. 이 기토가 이 인중간목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묘지거든. 이렇게 인묘해버린다. 인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와 인묘를 시키려고 하는 에너지, 이게 이제 귀문 현상이 발동된다.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만 딱 알면 돼요. 집중과 집착.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확장하면 돼요. 사유를. 집중. 그러니까 인미기문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얘는 이제 거부하는 에너지긴 하니까 얘가 머리 좋은 건 아니고, 얘들 관계를 딱 보면 신미와 경이는 인미귀문 관계죠. 야, 나는 노련한 생각을 갖고 있어. 왜냐면 얘는 이제 쇠지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얘를 관대시켜 주잖아. 신미 얘가 관대지거든요. 야, 너 내가 이렇게 키워줄게. 너는 뭐 갖고 있니? 나 돈 갖고 있는데. 돈? 그러면 그러면 돈 좀 줘. 싫어. 이런 식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회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어쨌든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제 그건 그냥 기업가 이런 애들도 볼 수 있죠. 기업하는 사람 재벌, 그죠? 근데 그 돈을 어때요? 국가 자리에 이 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결재권을 갖고 있어. 야, 그냥 국가를 내가 경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돈 갖다 바쳐라. 돈 좀 내놔라. 그러면 깨갱하면서 이제 문서 딱 들이대면, 문서라는 것은 야, 국가공무원 나 경호실장 누구야? 나 민정수석 누구요? 하면 돈 각하한테 얼마 갖다 바치시오.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시오. 이러면 아이고 하고서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거죠. 대들 수 없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얘는 또 이렇게 잘 보세요. 얘는 이 미토하고 미신 암합 관계에 있어요. 얘는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병신. 그죠? 근데 얘는 국가 자리에 뭔가를 탐하고 있어. 내 실력으로, 내 몸뚱아리로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 그런데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탐이나. 잘 보면, 요 하늘색 보세요. 임수 가지고 정화를 갖고 싶어요. 임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죠? 국가 정관, 국가 문서 속에 들어있는, 국가의 법 속에 들어있는 이 정관을 내가 끌어오고 싶다. 그죠? 권력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갖고 와서 내 위로 올리고 싶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역시 돈이 여기 들어있어요. 돈. 그죠? 돈도 끌어오고 싶다. 재관을 다 내가 먹고 싶다 하는 어, 생각을 갖고 있는 애죠. 그리고 요 관계, 요 인신충 요 관계를 보면 사회가 돈의 사회인데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죠? 아, 때려 부수겠다. 인신충. 내가 강제로 뺏어오겠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두드려서 이렇게 뺏기느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씨, 국가에 헌납하자. 여기에 숨겨놓자. 뭐 이런 것이 들리겠죠. 국가에 갖다 바쳐 보호해주세요. 그럼 얘는 강제로 뺏기도 하고, 이렇게 국가의 그 국고에 들어있는 돈, 그죠? 국고에 잠겨있는 돈 내가 뺏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월의 뿌리의 형상으로 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막 피어나는 생명이 자리를 잡기 전에 막 두드러 패면 안 되잖아요. 얘가 성장을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 금극목으로 이렇게 생기들을 내가 죽이는 구조면 반대로 내가 생기를 살려야겠다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 사전은 그렇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철저하게 사회에 있는 생기를 다 지배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쓴 거죠. 왜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느냐? 확률적으로 보세요. 얘 옆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상관이 나와 있어요. 여기 신중 임수가 상관으로 나온 거예요. 이놈 상관 쓰려고 하는 애예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이 필요하죠. 근데 상관 폐인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법적으로 얘를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혹은 국정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얘의 상관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자. 근데 그러면 얘가 마음에 안 들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네가 날 극하려고 하냐. 내 상관을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잠이 원진 거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신자치를 하고 싶어. 신자진. 상관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후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군대 후배들 이런 놈들하고 신자진 상관국을 만든다. 상관, 견관 하겠다는 거죠. 그죠? 엎어버려! 이렇게 상관, 반역 이런 것들을 꿈꾸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토를 공엽하는데 이 진토라고 하는 생각은 미토하는 하고 다르죠. 그 이제 내가 이 후배들과 함께 이 반역을 꿈꾸는데 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반역을 품고 있는 생각인데 여기 개수 들어있잖아요. 진중개수. 신자진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 수로 바뀐다. 달리 말하면 내 생각은 오직 상관경관 할 거야. 상관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똘똘똘 뭉치는데 이 진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생각은 이 상관의 지배가 된단 말이에요. 상관으로 변해버리니까 상관국으로. 근데 그런 생각을 할수록 그걸로 반영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의 돈도 인묘진으로 다 끌어와서 저장하고 싶은 거죠. 묘목 공엽하고 인진 사회의 돈도 내가지고 다 끌어와야 돼. 이런 마음에 또 자기 지금 권력 갖고 있는 놈 지가 뭐라고 지가 권한 갖고 있어. 인성 정인이죠. 내가 보기엔 정의 갖고 있는 놈 솔직히도 인멸시켜버려. 내가 탈취하겠어. 뭘 탈취해? 인미 귀문 걸려있는 저 권력이 개판인 거야. 한마디로. 이 새끼가 쿠데타에서 가져가고 새끼가 가져가고 독재하고 무엇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권력 아니야. 이런 거죠. 귀문 걸려있는 권력 내 옆으로 올리겠다. 상관으로 그죠? 내가 엎어서 돈도 끌어오고 권력자 끌어내리고 내가 이 귀문 걸려 있는 이 권력을 내 옆으로 갖다 놓겠다. 내가 니들을 다스리마. 이런 사주라는
그래서 이 와중에 얘가 10대운인데 이때를 보세요. 그때가 1931년생이거든요. 이때 이제 정권을 10년도에 잡고 그때 이제 광주 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80년도가 경신년이에요. 경신년. 의류, 대운, 경신년. 이때 우리 민중들을 핍박한 살기등등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뭘 만났냐면 양인원을 만났어요. 양인원. 신유. 그죠. 신유. 양인을 만나니까 더욱더 이제 살벌하죠. 장난 아니죠. 그게 신유 술까지 끌고 와서 그죠? 술미형 하겠다. 그런 거죠. 인호 술 하서 큰 관을 내가 이제 올리겠다는 거고 술미형 이거 다 바꿔버려. 국가 정책 이런 거 바꿔. 이런 거죠. 신유 그러니까 내가 비겁 방합을 이루어서 동지들과 함께 얘 입장에서 그죠? 술미형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비겁들의 생각으로 국가의 생각, 국가의 정책 다 바꿔야 돼. 저 잘못됐어. 뒤엎어야 돼. 이런 거고. 지금 인미기문에 뭐가 튀어나왔어요. 을목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하거나 그러는 형식으로 쓴다면 이건 이제 서로 돈 가져가려고 하는 쟁제 형태인데 내가 탈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재생 살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정관이든 편관이든 있으면 어쨌든 심판이 있는 형국이고 그 심판을 내가 옆에 뒤에 달고 있는 형국이어서 내가 이제 돈을 먹기 유리한 거고. 얘는 이렇게 이 사회에 있는 이제 생기로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 왜냐면 비겁 입장에서 식상은 여자 입장에 이제 자식이기도 한데 남녀 공이 식상은 내 아랫사람 이런 의미죠. 후배들 그런 의미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돌보고 기르고 가꾸고 키우고 베풀고 가르치고 나누고 뭐 등등등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다 그런 의미들이 나오죠. 반려동물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쟤까지 가면 걔는 그보다 더 아랫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내 스승은 인성이잖아요. 비식재관인 거꾸로 가면 내 위에는 스승이야, 상사야. 이게 인성인데 관이라고 하면 이제 스승행 중에 스승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마에스트로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식상의 아래니까 식상 중에 식상 이런 개념이에요. 재성은 아주 저 밑에 아주 어린 사람들 그죠? 아주 낮은 사람들 이런 개념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어때요? 신유술 당해서 이건 뭐 장난 아니죠. 신금이 인목초, 유금이 인유원 저 뭐야 원진에서 막 쳐버려. 유미에서 이 격각인데 여기 미중 을목 을경합되고 신금으로 막 극당하고 난리가 나죠. 생기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죠? 국가여 우리를 돌봐라 하고서 국가의 호수에서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여기서는 자진해서 그죠? 국가 시스템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청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죠? 국가 법 테두리 안에 호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쳐 죽여. 이들 여기 숨어 있는 사람들도 다 총칼로 죽여. 근데 거기에 이제 해도 경신금이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여기에 이제 술토까지 오면 이 자수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신자진으로 하면 이게 수생목 하려고 하는 뭔가 유화 정책을 피려고 하는 나름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신유에서 술까지 딱 오면 아예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금으로 사회의 생기들을 다 잡아버린다. 근데 이렇게
천간에 떴다는 것은 상한 이 생기들이 천간에 뜬 거예요. 그러면 어,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을류 자체가 절지를 만난 을목 아닙니까? 을목은 생명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독재 이런 걸 딱 알 수 있죠. 양인들 내세워서 비겁국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국민들을 세워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윤석열이가 뭐 5.18 쿠데타 5.18은 빼고 이런 개소리를 했잖아요. 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언론에 하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해서 뭐 저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진보주의자고 그래서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나 진보 싫어 이런 분들은 제 방송 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명리를 배우는 사람 이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국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에 걸맞는 역사의식, 그에 걸맞는 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요. 근데 나는 윤석열이 대통령 뽑을 건데 난 전두환 좋아하는데 나 박정희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명리 배워서 좋게 써먹기가 힘듭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명리를 왜곡해서 쓸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죠. 돈 쪽으로 가거나 명리를 권력에 또 이렇게 붙는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 되기 쉽다. 명리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싫어하고 말고 관심 없습니다. 저는 좋은 쪽으로 쓰고 싶다. 좋은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쓰레기들이 나라를 되돌리려고만 안 하면 다시 독재 시대로 돌리고 잘 나가는 한류 끊어버리고 이러지만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주역이 예고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누리호 오늘 발사한 누리호처럼 뻗어나갈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배운 명리를 거기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사람을 호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진정한 학문으로 쓸 겁니다.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절지 위에 국민들을 다 올려놓고 국민들은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올라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쓸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병화, 상관, 상관 대살, 맞죠? 상관 대살, 상관 경관. 막 권력자들에게 대들고 총칼에 대들고 군인 경찰에게 대들고 저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없이 투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절지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철조망 이런 거잖아요. 감옥의 물상, 철망. 그 위에 쇠사슬 위에 새 뭐야? 새창살 위에 철조망 위에 홀로 앉아 있는 위태로운 생명체들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했기에 이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그렇게 무식한 쓰레기 같은 놈이 이런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다. 어쩌고저쩌고. 정말 추악한 놈이죠. 지는 죽어도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죠. 이런 사람들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근데 냉정히 따지면 현실에서의 단죄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오늘 아시아 타임스인가 거기에 그게 나왔었죠. 페러사이트와 스퀴드 게임의 나라인 사우트 코리아에서 히어로 라이지스 영웅이 일어난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잘 조명을 해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주도 이 사람은 성인 사주야.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세가 확정된 다음에도 지난 대선 그 경선할 때 굉장히 이렇게 미운 얘기를 많이 해서 싫다 싫어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브런치의 사주를 그분 거 뭐 이낙연, 윤석열 다 풀어놨었지만
최근에 더 연구를 하면서 이분의 시주는 절대 의료구일 수가 없겠다. 병술이 맞다. 병술이. 최근에 이제 국감까지 제가 다 지켜보면서 병술이어야 이분의 성격이나 신조가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뭐 여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뭐 의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갑신도 되어 있고 그런데 병술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그 두 사람의 사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맞습니다.